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손목뼈가 부러지셨나요? 기침 한번 크게 했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셨습니까? 허리를 굽혔다 폈을 뿐인데 척추뼈가 주저앉았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조용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렇게 스펀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예요. 칼슘제 드세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5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분들의 95%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말이죠. 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뼈를 만드는 3대 영양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칼슘만 드시죠? 칼슘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재료일 뿐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으면 되나요?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뼈 속에 붙잡아 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엮어주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골다공증입니다. 70대 이상은 10명 중 7명입니다. 남성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 위험군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합니다. 살아남아도 절반은 혼자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식사도 도움 없이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음식만으로도 뼈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뼈 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뼈 밀도 검사 T점수가 평균 0.8점 상승했습니다. 골절 위험은 40%나 감소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60%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루 형태로 나와 있어서 매일 먹기 쉽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괜찮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미루면 뼈가 하루 더 부서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저 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매일 부서지고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뼈는 3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뼈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을 뼈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이 파골세포입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이 족골세포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룹니다. 부수는 만큼 만들어지니까 뼈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균형이 깨집니다. 파골세포는 계속 열심히 뼈를 부숩니다. 하지만 족골세포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폐경기가 되면서 급격히 뼈를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족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뼈 만드는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남성도 60대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갖다 놔도 집을 지을 일꾼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칼슘을 뼈 속에 박아 넣을 일꾼, 그게 바로 족골세포입니다. 족골세포를 깨우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칼슘을 뼈에 붙잡아 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뼈의 골격을 만드는 철근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셋째, 족골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신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뼈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세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5년 전 폐경 후부터 매일 칼슘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뼈 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을 그렇게 먹었는데 왜 뼈가 약해졌어요? 제가 식단을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멸치볶음, 저녁에 두부. 칼슘은 충분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었습니다. 비타민 D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뼈를 만드는데 필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했습니다. 칼슘만 들어가니까 몸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변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뼈에 박을 수가 없으니까요. 접착제도 없고 철근도 없고 일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음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칼슘을 뼈에 붙잡아 두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뼈에 콜라겐을 만드는 특수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조골세포를 직접 깨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뼈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70대에도 가능합니다. 8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뼈가 약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이요? 그 냄새 나는 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청국장입니다. 하지만 가루로 나온 제품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서 향도 순하고 먹기 편합니다. 청국장이 뼈에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의 핵심 성분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정확히 가도록 안내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사령관입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조골세포가 폭발적으로 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일본 나토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비타민 K2를 6개월간 섭취한 사람들은 뼈 밀도가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골절 위험은 무려 37% 감소했습니다. 특히 척추뼈와 대퇴골 골절이 크게 줄었습니다. 청국장 가루의 효능을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칼슘이 뼈에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칼슘을 붙잡아서 뼈 속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마치 못을 박을 때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칼슘을 박을 때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둘째,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걸 막습니다. 칼슘이 뼈에 안 가고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혈관에서 뼈로 옮겨줍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뼈도 튼튼해지고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셋째, 뼈를 부수는 세포를 억제합니다. 파골세포가 너무 활발하면 뼈가 빨리 녹습니다. 비타민 K2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적절히 조절해서 뼈가 지나치게 부서지는 걸 막습니다. 넷째,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염증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다섯째,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뼈가 튼튼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청국장의 유산균과 효소는 장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3년 전 손목 골절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검사해 보니 골다공증이 심각했습니다. T점수가 마이너스 3.2였습니다. 정상은 마이너스 1.0 이상인데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마이너스 3.2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특히 청국장 가루를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하루 10g씩 아침 식사 후에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T점수가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6으로 올라갔습니다. 0.6포인트 상승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국장 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5g에서 10g입니다.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거나 된장찌개나 국에 넣거나 밥에 섞어 먹거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청국장은 비타민 K가 많아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줍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또한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온라인이나 건강식품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 분말 또는 청국장 가루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콜라겐 펩타이드 가루입니다. 콜라겐이요? 그거 피부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피부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뼈에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칼슘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뼈의 50%는 칼슘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의 90%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뼈의 철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없으면 무너지듯이 뼈도 콜라겐이 없으면 부서집니다. 칼슘은 콜라겐 섬유 사이사이에 박혀 있습니다. 콜라겐이 그물처럼 엮여 있고 그 사이에 칼슘이 들어가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칼슘을 박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를 100%로 봤을 때 50대는 50%, 70대는 30%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일반 콜라겐과 다릅니다. 일반 콜라겐은 분자가 커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먹어도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펩타이드는 콜라겐을 잘게 쪼갠 겁니다. 분자량이 작아서 장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혈액을 타고 뼈로 직접 갑니다. 독일의 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13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콜라겐 펩타이드 5g을 매일 먹었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먹었습니다. 12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콜라겐을 먹은 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척추뼈 밀도가 4.2% 증가했습니다. 대퇴골 밀도는 2.8% 올라갔습니다.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1.3% 감소했습니다. 골절도 크게 줄었습니다. 콜라겐 그룹은 골절이 단 2건 발생했습니다. 가짜 약 그룹은 9건이 발생했습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족골세포를 직접 자극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혈액을 통해 뼈로 가면 족골세포가 이를 감지합니다. 아, 콜라겐 재료가 왔구나. 뼈를 만들어야겠다. 족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뼈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칼슘만 많으면 뼈가 단단하기는 하지만 부서지기 쉽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딱딱하지만 충격에 약합니다. 콜라겐은 뼈에 탄력을 줘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연골도 함께 보호합니다. 무릎, 어깨, 척추의 연골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집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뼈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도 튼튼해집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넷째, 피부와 혈관도 좋아집니다. 콜라겐은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혈관 벽도 튼튼해집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5년 전 척추 압박 골절을 겪으셨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뼈가 주저앉은 겁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3개월간 누워만 계셨습니다. 겨우 회복했지만 허리가 굽고 키가 5cm나 줄었습니다. 또 다른 골절이 올까봐 매일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콜라겐 펩타이드를 권했습니다. 하루 10g씩 아침 저녁으로 5g씩 나눠서 드셨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셨습니다. 8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척추뼈 밀도가 T점수 -3.1에서 -2.6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장도 볼 수 있고 손주들도 안아줄 수 있어요. 콜라겐 펩타이드 가루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5g에서 10g이 적당합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5g에서 10g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낭비입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우유, 두유, 주스, 커피, 요구르트 등 어떤 음료에든 타서 마시면 됩니다. 맛이 거의 없어서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 공복이나 식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자기 전에 먹어도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뼈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콜라겐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조심하세요. 생선에서 추출한 제품, 소에서 추출한 제품, 돼지에서 추출한 제품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구입할 때는 펩타이드 또는 가수분해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 콜라겐은 흡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검은깨 가루입니다. 깨요? 그냥 평범한 식재료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은깨는 뼈 건강이 숨은 영웅입니다. 검은깨에는 일반 깨보다 10배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검은깨의 진짜 비밀은 세사민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세사민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폐경 후 여성의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사민은 이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세사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족골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뼈 만드는 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뼈를 만들 시간이야. 족골세포가 깨어나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뼈를 부수는 세포가 너무 활발하면 안 됩니다. 세사민은 파골세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뼈가 지나치게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뼈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사민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뼈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족골세포가 오래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넷째,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염증은 뼈를 녹이는 주범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뼈가 약한 이유도 염증 때문입니다. 세사민은 염증 물질의 생성을 막아서 뼈를 지킵니다. 다섯째,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검은깨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입니다. 대만의 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폐경 후 여성 96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검은깨 가루 25g을 매일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검은깨를 먹은 그룹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추 골밀도가 3.8% 증가했습니다. 대퇴골 골밀도는 2.1% 올라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족골세포 활성 지표가 42%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르몬 수치였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 폐경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안면홍조가 줄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기분도 안정되었습니다. 뼈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개선된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또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1세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폐경 후 3년간 급격히 뼈가 약해지셨습니다. 손목, 발목이 자주 시큰거리고 허리 통증도 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골감소증이었습니다.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 내에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검은깨 가루를 포함한 식단 개선을 권했습니다. 하루 20g씩 아침 점심으로 10g씩 나눠서 드셨습니다. 밥에 섞거나 죽에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골밀도가 T점수 -1.8에서 -1.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손목, 발목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등산도 할 수 있어요. 검은깨 가루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20g에서 30g이 적당합니다. 큰 숟가락으로 2스푼에서 3스푼 정도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죽에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샐러드, 나물, 국, 찌개에 뿌려도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셔도 되고 요구르트에 섞어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볶아서 갈아 먹는 겁니다. 검은깨를 약한 불에 살짝 볶으면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걸 믹서나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됩니다. 갈아야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볶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깨의 껍질이 단단해서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갈아서 드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검은깨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100g당 약 560칼로리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또한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어떨까요? 검은깨는 임신 중에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태아의 뼈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피하고 적정량만 드세요.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청국장 가루, 콜라겐, 펩타이드 가루, 검은깨 가루.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각자 다른 경로로 뼈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3가지를 어떻게 함께 먹어야 할까요? 각각 따로 먹어도 되지만 함께 먹으면 훨씬 좋습니다. 아침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뼈 강화 음료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물 또는 두유 200ml에 청국장 가루 5g, 작은 숟가락 1개 넣으세요. 콜라겐, 펩타이드 가루 5g, 작은 숟가락 1개 넣으세요. 검은깨 가루 10g, 큰 숟가락 1개 넣으세요. 선택사항으로 꿀 또는 스테비아 약간을 단마정으로 넣어도 좋습니다. 모두 섞어서 아침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 이 음료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매일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저녁에 추가로 먹고 싶다면 콜라겐 펩타이드 5g을 자기 전에 물에 타서 마시세요. 검은깨 가루 10g을 저녁 식사에 뿌려 드세요. 한 끼 식사에 모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뼈 강화 영양죽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쌀 반컵, 물 4컵, 청국장 가루 5g, 콜라겐, 펩타이드 5g, 검은깨 가루 15g, 닭가슴살 또는 두부 50g, 시금치와 당근 약간, 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쌀을 불려서 믹서에 갈아줍니다. 둘째, 냄비에 물을 넣고 쌀을 끓입니다. 셋째, 닭가슴살과 채소를 넣고 함께 끓입니다. 넷째, 죽이 거의 완성되면 불을 끄고 다섯째, 청국장 가루, 콜라겐, 펩타이드, 검은깨 가루를 넣고 섞습니다. 뜨거운 열에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마지막에 넣으세요. 이렇게 만든 죽을 아침이나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먹기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억지로 먹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를 주세요. 월요일에는 두유에 타서 마시기, 화요일에는 요구르트에 섞어 먹기, 수요일에는 죽에 넣어 먹기, 목요일에는 샐러드에 뿌려 먹기, 금요일에는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기. 이렇게 매일 다르게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하루 한 번 대량으로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뼈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모, 고모, 이웃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1초가 누군가의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제 뼈 밀도 검사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T점수를 물어보세요.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는 골감소증입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질문 두 번째, 제 나이와 성별을 고려했을 때 골절 위험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는 프렉스 점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향후 10년간 골절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고위험이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세 번째, 약물 치료가 필요한가요? 어떤 약인가요? 골다공증 약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뼈 흡수 억제제는 뼈가 부서지는 걸 막는 약입니다. 뼈 형성 촉진제는 뼈가 만들어지는 걸 돕는 약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질문 네 번째, 제가 복용 중인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은 없나요? 특히 스테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제,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꼭 물어보세요. 이런 약들은 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식이요법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의사에게 청국장 가루, 콜라겐, 펩타이드, 검은깨 가루를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문제없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빈도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질문 일곱 번째, 비타민 D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입니다.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제를 드세요. 질문 여덟 번째, 다음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정상이면 2년마다, 골감소증이면 1년마다, 골다공증이면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의사의 권고를 따르세요. 질문 아홉 번째,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하세요. 질문 열 번째,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골다공증은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골다공증이면 자녀도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 받으세요. 이 질문들을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의사와의 짧은 진료 시간 동안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걸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진정한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햇빛을 쬐세요. 하루 15분만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세요. 비타민 D가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 10시나 오후 4시경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하세요. 가볍게 숨이 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도 주 2회에서 3회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뼈가 회복됩니다. 수면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담배와 술을 끊으세요. 흡연은 족골세포 활동을 억제합니다. 과음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뼈를 부수는 호르몬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여섯째, 낙상을 예방하세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화장실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 난간을 확인하세요. 일곱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뼈 밀도 검사를 하세요.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칼슘 수치도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덟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같이 운동하고 서로 격려하세요. 실천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요. 청국장 가루, 콜라겐, 펩타이드, 검은깨 가루를 주문하세요.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뼈 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2단계는 첫 주입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3가지 가루 음료를 마시세요. 하루 15분 햇빛을 쬐세요. 일주일 식단을 기록하세요. 3단계는 2주차입니다. 운동을 추가하세요.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4단계는 한개월 차입니다. 강도를 높이세요.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세요.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스쿼트,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식단을 개선하세요.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5단계는 3개월 차입니다. 첫 평가를 하세요. 병원에 재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세요. 뼈 밀도 변화를 확인하세요.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6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뼈 밀도가 상승하고 통증이 감소하고 체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 할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했지만 극심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이번엔 못 일어날지도 몰라.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할아버지께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가지 가루를 드셨고 집 안에서라도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햇빛도 매일 쬐셨고 밤에는 푹 주무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T점수가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2.2로 올라갔습니다. 0.7포인트 상승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마트에 갈 수 있어요. 손주들과 공원도 다녀왔어요. 골프도 다시 시작했어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기적의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국장 가루,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하루 5g에서 10g 드세요. 둘째, 콜라겐, 펩타이드 가루입니다. 하루 5g에서 10g 드세요. 셋째, 검은깨, 가루, 세사민이 풍부합니다. 하루 20g에서 30g 드세요. 핵심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햇빛 15분, 주 5일 걷기 30분, 하루 7시간 수면, 금연 절주, 낙상 예방,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뼈 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비타민 D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면책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어떠한 의료적 결정도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뼈,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